송복희입니다. 중년부터 얼굴 인상이 그동안 살아온 본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품 있는 행위, 태도, 말투, 여러 가지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품위가 돼서 나타나는 거겠죠. 사람도 그렇듯이 커피에서도 이런 품위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 품위라는 부분을 커피에서는 밸런스가 맞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맛과 향이 조화로워야 되고, 오늘은 커피의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저 같은 사람의 인생 사이클을 놓고 커피 맛에다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시절, 그죠? 그래서 로스팅 단계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맛이 신맛이거든요. 그래서 10대는 달콤한지 신지 떫은지 모르고 막 우러나는 신맛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20대에는 드디어 좌충우돌이 시기가 돼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좌충우돌 시기이기 때문에 쓴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0대에는 드디어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이 돼서 사랑을 할 줄 아는 감정, 사랑을 할 수 있는 달달한 향과 단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40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인생을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인생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입에서 느끼는 바디,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삼키고 났을 때 애프터 테스트라는 품위, 그걸 40대에 대입을 시키고 싶습니다. 50대에서는 드디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밸런스라는 부분, 이제 인생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살아온 것도 적지 않은 세월 살았고 하기 때문에 신맛도 단맛도 쓴맛도 입에서 느끼는 무게도 향도 아는 스라는 거, 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기가 50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커피에서 밸런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음식을 앞에다 놓았을 때 물론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인 부분 빼고 지금은 이제 미각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간이 잘 된 거예요. 짜지도 달지도 시지도 씁쓸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된 것을 밸런스가 맞다, 간이 잘 됐다라고 표현하는 밸런스, 그게 바로 커피 맛입니다. 그러면 그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 라인 벨트에서 자라는 커피 나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상태에 열매 맺혀서 열매 따기 전에 얼마만큼 비가 내리는지, 그 다음에 그 토양은 자갈 토양인지 진흙 토양인지 어떤 토양인지, 그 다음에 그 주위 환경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커피의 기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공정에서 이제 따겠죠.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한 건 어떻게 돼요? 수확을 해서 물에다 닦아서 말리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걔를 그대로 말리는 나라가 있을 거고, 껍데기 빨간 거를 벗겨서 그대로 말려서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빈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그 껍데기 벗긴 애를 잘 씌워서 신맛을 더 강화시킨 와인 커피라는 애도 나오고, 지금 이 공정은 닦는 공정, 말리기 하는 공정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걔를 잘 보관해서 이제 항공편이든 배편을 이용해서 선발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동을 하는 공정에서 또 생긴 아이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도에서 잘 생산된 빈을 유럽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적도 인근에서 따뜻한 바람과 히말라야에서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더운 바람이 형성이 돼요. 그게 인도 기후라고 하는데, 선박이 배를 이용해서 가다 그 몬순 기후에 의해서 그린빈이 한 번 더 익어요. 익는다는 게 한 번 더 발효 과정을 거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신맛은 거의 없어지고 깔끔한 쓴맛이 나면서 이제 좀 깔끔해지죠. 그런 맛을 유럽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인도 몬순 커피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정 중에 나온 거고, 그렇게 도착한 커피 빈이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제가 오더를 준과 동시에 이제 저한테 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온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걔
자라온 환경의 맛을 그대로 뽑아내면 돼요. 왜? 물론 품종별로 다양한 맛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그려내는 맛을 그대로 연출을 하는 게 노스터의 역할이거든요. 그 연출한 애를 맛을 보고 또 이 지역 거를 노스팅해서 맛을 보고 그래서 이해와 이해와 이해를 섞는 과정을 해서 이제 맛을 보여드리죠.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노스터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바로 브랜딩의 커피가 참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브랜딩이 어떻게 되나요? 해서 여쭤볼 경우에 흔쾌히 오픈하시면 됩니다고요. 네. 뭐 케냐를 섞건 이디오피아를 섞건 가요 아체를 섞었든지 이제 믹싱을 했든지 간에 하나하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환경 걔가 가지고 있는 맛을 다 뿜어낼 수 있는 거는 그 노스터 했던 그 노스터가 뽑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비율을 오픈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저도 매번 같은 맛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그 같은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바로 로스터의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브랜딩 된 거를 어떻게 기계로 압력을 줘서 짜내느냐 아니면 물을 풀오버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담궈서 빼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약간씩 변하죠. 그거는 클린한 감 아니면은 입에서 탁함 정도를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계로 눌렀자면 좀 걸쭉한 맛이 날 테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걸쭉할 테고 뭐 필터지를 통과할 경우에 좀 깔끔할 테고 그렇지 않고 푹 담궈서 할 경우에는 더 떫으면서 더 압력한 것보다 더 묵직하겠죠. 걸쭉하겠죠. 이런 형태로 커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다 커피 맛을 비유해서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어쩐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 김형석 선생님이라고 1세대 철학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쓰세요. 악마는 항상 나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뜨거운 시련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뜨거운 시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끝이 있기 때문에 시련입니다. 네, 건강한 커피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